박근호의 빅샷입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군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시 종목, 네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어제 정말 고루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포스코 퓨처엠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과거에 이제 포스코 캠텍이었었는데 네. 2차 전지 쪽 성장이 좀 되면서 이제 이름을 포스코의 미래를 맡겠다라고 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이제 밝혔고 포스코 쪽에서는 이제 지금 양극재 쪽에서 LG화,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이제 포스코 퓨처엠 정도가 있는데 한 2030년도까지 전 세계 1위의 이제 캐파를 좀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네. 밝혔는데 요즘에 좀 약간 빛이 바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퓨처 1분기 호실적 기대. 1분기 호실적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과거 같았으면 엄청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긴 했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1분기 호실적이 사실 굉장히 좀 약간 초라하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시장의 어떤 기대보다는 좋을 것이다라고 일단 기사들이나 어떤 분석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그러니까 분기 대비 그 기저효과 때문일까요? 좀 세 자릿대 성장률이 좀 기대되고 있기도 하고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면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148억 원으로 수정이 됐는데 시장 전망치는 10억 원. 네. 네. 한 14배가량 좀 더 높은 그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2차 전지가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더 많이 요즘에 좀 탄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주가 위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군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제 네. 같은 경우에 계속 떨어지다가 하루 반짝 상승한 종목군들이 대다수였어요, 실질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네. 그 시장의 하락 구간에서 나름대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신호가 정말 잘 나왔네요. 그렇죠. 네. 요 이제 이날 3월 31일 날 네. 이날 이제 공매도도 게시가 되고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제 어제 나름대로 2차 전지주들과 함께 상승을 했는데 한 두 개가 이제 표시가 돼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월 31일 날이고요. 3월 31일 날 네. 6% 넘게 하락했는데 네. 그날 당일 체결 강도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네요. 체결 강도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화살표 표시를 해둔 거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간 부분은 사실 그 다음날 들어갔는데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죠.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사실 이날 들어가도 됩니다. 네.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면 추세가 좀 더 강화가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여타의 어떤 2차 전지 흐름주, 2차 전지주들 흐름보다 좀 상위권에 속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13% 어제 그 오른 이제 텍스트로 플러스 기업들은 많지만 장중에 양봉 보인 종목군들은 사실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갭으로 많이 뛰어서 음봉으로 마감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갭으로 띄운 후에 거의 최고가로 끝났기 때문에 20일 한 달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처음으로 달 들어갔네요. 네, 그렇죠. 한 달, 일주일, 당일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체결량까지도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다시금 좀 분위기가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걸 체결 강도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종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또 밤 사이에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 어제도 굉장히 저거 반사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행정 서명 뭐 이런 부분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약간 기대를 해볼 만한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이 조선업을 볼 때 굉장히 운이 좋은 그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질만 하면 정말 좋은 재료들이 계속 나와요. 네. 올라가다가 떨어질만 실적 하면은 피크아웃이다 하면은 또 그렇죠. 나오고, 네. MRO 나오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네. 나오고 뭐 중국 조선사 뭐 이팡로 얘기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네. 어떤 호재가 이제 업데이트가 된 굉장히 운이 좋지만 실적도 받쳐주기 때문에 상당히 뭐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산조선사와 동맹을 맺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네. 있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그 네. MRO, 함정 MRO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군함과 관련돼서는 사실 상관이 없었었어요. 맞습니다. 이제 부품 같은 걸 이제 보급을 하거나 보급함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군함과 관련이 없는 이제 군함이 해군과 관련이 있지만 어떤 군함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여기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헌팅턴 잉걸스라는 이제 미국의 조선사가 주로 군함을 많이 만드는 조선사인데 그것과 이제 현대중공업이 어떤 함정 동맹을 좀 맺었다. 저는 처음에 그 MRO 사업 원래 현대중공업이 작년 여름에 네. 하나오션의 MRO 사업에 치중을 할 때 현대중공업이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 할 테니까 그냥 하나오션 니네나 해 이런 식으로 진짜 얘기를 네. 했습니다.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어차피 돈이 안 된다. 어차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괜히 힘을 쏟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하나오션은 이걸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대중공업도 다시 좀 뛰어드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이제 저는 처음에 MRO 이 경비함 아니면 군함과 관련돼서 MRO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LG에서 TV 사서 삼성에다 고쳐달라는 거 아닌가. 왜 그 미국에서 이 자국 내 군함을 다른 나라한테 맡긴다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뉴스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군함과 관련돼서 좀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고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뭐 수주를 따오고 있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데요. 여기는 이제 고수익성과 관련돼서 이제 VLEC라는 것은 이제 베리 라지 에탄올 캐리어라고 해서 에탄올을 날르는 초거대 그 가스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기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 LNG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저기 이제 LPG, C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액화 석유 가스죠. 우리가 보통 프로판 가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거에 대한 C는 이제 캐리어 해서 그 두 개에 관련돼서 이제 고부가 가치 가스선의 비중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가장 높기 때문에 IBK 쪽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어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어쨌든 어제 괜찮았거든요. 어제 사실 뭐 조선의 조자만 붙었어도 사실 실질적으로 다 올랐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그 3월 말에 이 버틴 종목군들 사실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거의 없는데 그날도 상승은 아닌데 전날 대비해서 상승은 아닌데 시초가 대비해서 올라서 양봉을 뽑아줬다는 부분. 그다음에 나름대로 좀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락 나온 날은 어차피 좀 폭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반등의 세기가 중요하거든요.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 안 올라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시장 폭락 후에 같이 떨어져서 시장이 회복해줄 때 같이 올라오면 좋은데 이 현대중공업이 바로 그런 부분 보여줬고 제가 봤을 때 오늘 글쎄요 시장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약간 미지수긴 합니다만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오늘도 나름대로 중공업주들은 조선주들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화살표가 있는 날 체결 강도를 볼 텐데요. 31일이고요. 31일 날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날 이제 약보합권 정도 보여줬는데 양봉이었죠. 이제 체결 강도 209라는 거는 매수가 매도보다 2배가 많았다.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오랜만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한 달 체결 강도도 오랜만에 다시 들어갔고 가장 중요한 이제 대형주들의 중장기 흐름을 결정을 하는 60일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을 들어간 지 일주일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수급은 굉장히 탄탄하고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시장의 관심도가 조선주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중장기 체결 강도가 꽉 차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세 번째 예시 종목으로 선정하셨는데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하셨을까요? 서울 반도체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인데 일단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반도체 전장이 끌고 IT가 밀고 미니 LED 성장세 주목. 혹시 앵커님 그거 아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파는 이 LED가 들어가는 OLED 말고 LED가 들어가는 TV는 전부 100% 중국산인 거? 그래요? LG, 삼성 단 한 대도 국산이 없습니다.
아. 디스플레이 판넬 패널 자체가 100% 중국산이에요. 그럼 미니 LED의 성장성은 미니 왜 LED는 좋은 뒤에 건가요? 이제 그 백그라운드 BLU라고 표현을 네. 하는 그걸 과거에 이제 LCD 같은 건 형광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LED나 미니 LED를 많이 이제 뒤에서 광원을 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OLED TV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OLED TV는 이렇게 얇은 게 OLED TV고 한 요 정도 두께 되는 건 다 이제 LCD인데 이제 그걸 LED로 좀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서울 반도체 조금 있다가 조금 재미있는 자료도 한번 쉬어가는 네. 페이지 보여드릴 텐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올라가냐. 그 소송을 너무 많이 걸린 회사로 유명하죠. 지금 회장님이 아. 머리를 이렇게 장발로 기르셨어요. 네. 왜 기르셨냐면 그분 특징이 이제 일본의 이제 니치라는 그 회사랑 소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 몇십 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길 때까지 머리를 안 자르세요. 그리고 이기면 자르시고. 아직 못 이겨서 기신 거예요? 계속 이겼습니다. 네. 한 번도 안 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소송을 다 이길 때까지 안 자르겠다라고 해서 회장님이 굉장히 많이 기르셨다고요. 소송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전 세계에서 LED와 관련돼서는 뭐 넘버 3 안에 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좀 약간 그 수익성에서 좀 약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 흑자한 전환을 했는데 좀 약소합니다, 사실. 약소한데 올해 이제 사실 서울 반도체 리포트 보면 매년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매년 나오는데 네. 올해는 한번 진짜로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장에 좀 약간 재미있는 네. 자료 한번 보여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서울 반도체가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네요. 2009년도에 서울 반도체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였었거든요. 2009년이요? 네, 한 15년 전 정도 되겠죠. 와, 그다음 셀트리온이 네. 2위였고 메가스터디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하는 뭐 200, 네. 제가 봤을 때는 200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K 브로드밴드 나갔고 그다음에 소디프 신소재가 뭐냐면 7위에 SK 머티리얼즈예요. 근데 SK랑 네. 이제 합병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나고 CJ 옵쇼핑은 지금 CJ ENM, 네, 다음은 카카오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15년 전에 샀어도 지금 수익률이 한 100% 정도 됩니다. 100%.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네. 서울 반도체가 과거에 시가총액 1등이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네. 아니라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자료는 이제 그 KRX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다 연도별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재미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조정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선 이건 3월부터 차트를 네, 본 거고요. 좀 굵게 좀 네. 길게 좀 잘라놨는데 네. 이 음봉에서 좀 신호가 나왔다라는 점에 상당히 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날 빠졌고 이날 빠진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다 올랐고 네. 그저 이틀 이 거래일 전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음봉에서 일단 체결 강도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 그리고 어제도 거의 최고가로 좀 마감을 했다. 일단은 지금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하락하는 날 체결 강도가 확인됐는데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네, 일단은 네. 음봉에서 이제 그 네. 하락보다는 보합이었는데 음봉에서 이제 나왔다는 점이 그다음에 174 당일 5일 체결 강도 106 기록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한 번 좀 들어가 여기 이제 완성은 되진 않았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거라 보셔도 될 것 같고 일주일 한 달 체결 강도도 이제 100쪽으로 상당히 빠르게 붙고 있기 때문에 서울 반도체 뭐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된 흑자 턴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저희가 세 번째 예시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네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투요. 네. 최근에 말씀해 주셨던 네. 종목입니다. 저희가 빅샷 종목을 소개해 드렸을 때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특별한 모멘텀은 뭐 겹치기 때문에 바로 차트로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어져 있죠, 화살표가. 근데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무난한 흐름이고 시장에서 일단 31일 날, 3월 31일 날 뭐 네.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빠르게 회복했고 이날이 중요한데 이날도 화장품주들은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좀 약간 밀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 좀 좀 리스키한 부분도 있긴 있죠. 이제 반란이라고 그 명품 파는 쪽에 네. 투자를 좀
아, 그래요? 했었었는데 한 150억 네.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75억만 들어갔어요. 근데 나머지 75억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75억은 좀 없는 셈 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못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실리콘2의 75억은 사실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뭐 시장 하락은 하락인데 시장이 흔들렸을 때 저렇게 견조하게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종목이다. 최근에는 뭐 네. 맞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9일 날쯤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네. 체결강도 보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지 그럴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뭐 떨어지는 날도 이 일주일 체결 강도 계속 네. 버텨주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질 때 종목이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고 그게 오히려 정상이죠. 근데 시장이 좀 약간 풀렸을 때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체결 강도를 보여주고 있고 중간에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중장기 체결 강도가 받쳐주니까 바로바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실리콘2가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9일 개장 전에 이 빅샷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날 어제였죠. 어제 9%가량의 상승력을 보였고요. 고가 기준으로 한 13% 이상의 네. 그러한 또 상승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주일 체결 강도 그리고 당일 체결 강도도 더 좋아졌고 체결량도 다시금 좀 회복하는 국면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또 실리콘2가 얼마만큼 버텨줄지 그 부분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방송 보면서 이 종목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9일날 이 종목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더 좀 지켜봐도 좋을까요? 일단 화장품도 네. 실질적으로 관세와는 프리한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증권사에서 올해 네. 내놓는 그 가이던스만 충족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은 엄청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혼조세니까 네.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난 실리콘2가 올해 어떤 증권사의 전망대로 실적을 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매수를 하시고 조금 흔들리는 때 체결을 보면서 그냥 마음 편히 갖고 가셔도 저는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시 종목 4종목 봤고요. 저희 그렇다면 빅샷 종목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사이언스고요. 저 실리콘도 9일날 말씀하셨을 때 한미약품도 네, 그렇죠. 함께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 지주사 지주사죠, 역할을 네. 하는 기업이고요. 지주사가 지금 주가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또 아무거나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네.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상당히 좀 이쁘고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독특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모멘텀을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한미사이언스는 사실 그 사업회사가 아니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네. 특별한 어떤 재료는 없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김재규 대표라는 분이 이제 그 대표이사로 오시면서 어떤 한미사이언스의 어떤 그 포부를 좀 밝히는 듯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전 직원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가장 좀 중요한 부분 김재규 이분이 메리츠증권 부사장 출신인데 왜 이 제약사의 대표로 오셨을까?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유한양에 한 30년 정도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어떤 M&A나 전략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사이언스로 오시면서 상당히 한미사이언스의 어떤 그 평가가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우선 화살표가 없네요. 네, 화살표가 네. 없고 일단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떨어질 때는 떨어지더라도 좀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3월 달에 고점 정도 올라오는 종목군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한미 약품도 좋지만 한미 사이언스가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빅샷 예시 종목으로 드리는 거니까 어제 기준으로 체결감도 상당히 좋았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계속 저희가 빅샷 종목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길게 횡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주사인데 이걸 돌파할 만큼의 네. 그럼 모멘텀이 나올까 싶어요. 제가 네. 그때 한미 약품을 설명드릴 때 네. 그 어떤 뭐 약품을 개발을 하거나 네. 임상을 들어가는 거나 그런 것도 좋지만 한미 그룹주들을 가장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를 만든 요인 자체가
그 경영권 맞아요. 분쟁이었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악재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러프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좀 급등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온 이유가 해소가 됐고 상세가 됐으니까 이제 시장만 좀 안정되면 뭐 오를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틀 정도 이제 그 체결 강도 이틀 네, 전에 단기 체결 나왔고 강도가 지금 나와 어제 있고. 기준으로는 이제 그 네. 한 달 체결 강도까지 좋게 흐름이 나왔는데 뭐 한미 사이언스 정도에서 이제 거의 300에 가까운 체결 강도는 상당히 매도가 거의 안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 사실 어제 300여, 네, 어제도 사실 매수가 많아서 시장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사실 시초가 높게 잡고 매도가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거래량 변동 없이 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리도 굉장히 좋고 일단은 체결 강도도 좋고 수급도 좋고 수급이 이제 체결 강도니까 뭐 한번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시장이 좀 흔들려도 제가 봤을 때 크게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빅샷 종목 첫 번째 종목 한미사이언스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좀 약간 개별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K옥션 선택하셨고요. 네, 서울 옥션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좋은 걸로 경쟁을 하면 좋을 텐데 누가 더 적자가 적게 나냐를 갖고 지금 시장에서 경쟁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서울 옥션이냐 K 옥션이냐 갖고 이제 비교하는 분석 기사가 좀 많이 나와주고 네. 있는데 한번 좀 같이 살펴볼까요? K 옥션 3월 경매 부는 훈풍 미술 시장이 지금 일단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서울 옥션과 K 옥션 상품 매출 희비가 갈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K 옥션이 지금 매출은 서울 옥션이 훨씬 크죠. 근데 K 옥션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품 매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옥션이니까 우리가 보통 경매할 경매. 때 네. 그 어떤 이제 팔리면 수수료를 이제 가져가는 게 이제 옥션의 어떤 그 매출 구조인데 이 상품 매출은 지금 이제 창고에 있는 보통 재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파는 거. 그걸 그냥 옥션을 통하지 않고 경매를 네. 통하지 않고 그냥 파는 거를 이 옥션에서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서울 옥션은 지금 그게 다운되고 있고 K 옥션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일단 침체 끝내고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적긴 합니다만 뭐 관세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틈새 시장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 보고 우리나라 불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 네. 경매 시장, 미술 특히나 이런 미술 시장 같은 게 잘 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계시고 네. 우선 뭐 차트라던가 체결 강도가 좋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여타의 어떤 네. 시장 차트처럼 많이 네.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고 최근에 이제 어떤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틈새 시장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어떤 의미냐면 네. 시장이 지금 뭐 관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네. 신경을 안 쓸 때 이 K 옥션 같은 종목군들이 좀 은근슬쩍 이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네. 나중에 봤을 때 이거 언제 이렇게 올라갔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확인해 볼 텐데요. 어제 신호가 나왔네요. 네. 어제 네. 뭐 가격적으로 센 가격은 아니기 네. 때문에 뭐 14만 주 거래가 크진 않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어제 이제 안 오른 종목이 없으니까 6%에서 257 체결 강도, 5일 체결 강도 같이 들어갔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한번 시장 흐름과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시그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